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EQ, 이퀄라이저의 3부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찬양팀, 밴드 이런 분들의 EQ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설계 쪽을 많이 했거든요. 설계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오퍼레이팅 작업은 전 개인적으로 중급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영역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EQ를 다루려고 하면은 주파수에 대한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8개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는 이게 주파수의 가장 중심 주파수를 1kHz를 찾는데 전 제 휘파람 소리가 1kHz예요. 1.2kHz.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해요. 요 소리가 1.2kHz의 주파수를 딱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모니 성분인 그 낮은 거,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8개 섹션으로 한번 나눠서 이렇게 표시된 건데, 자, 제일 그러니까 로 아주 작은 소리 로, 그러니까 50Hz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높은 소리 10K 정도 이상 소리도 너무 고음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00Hz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Hz는 무, 웨가 이제 300, 그다음에 오 750, 그다음에 이 이게 이제 1.5kHz, 그다음에 쉬 이게 3.5kHz, 그다음에 스 이게 6kHz.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소리가 요 소리에 근접해 있다 생각해서 그걸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톤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 어플에서 이제 주파수를 표시를 해주고 그 레벨을 이렇게 올려주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750Hz가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1kHz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2kHz, 3kHz, 6kHz, 그다음에 10kHz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틈틈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또 어떤 어플은 이런 어플이 있어요. 왜냐면 각 악기마다 주파수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어쿠스틱 기타가 있다고 하면은 어쿠스틱 기타에 하이로 미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파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기타 소리가 어떻게 음색이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좋은 어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밴드, 이렇게 찬양팀에 보면 보컬,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드럼, 키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EQ 잡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보컬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보컬이 그 색깔이 도드라지거나 그 색깔이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믹싱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컬의 소리는 가장 잘 명료하게 잘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을 하냐. 보컬의 소리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일렉 소리는 어떻게, 그다음에 드럼 소리는 어떻게, 그다음에 베이스 소리는 어떻게, 키보드 소리는 어떻게. 주파수 군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잘 배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믹싱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보컬을 솔직히 이걸 보여주기가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잡아요. 좀 과할 정도로 지금 잘 보시면 500Hz 이하를 많이 이제 깎아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이게 깎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엔가 이제 마이크를 설명하면서 프록시머티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찬양팀의 싱어들이 보면 어떤 적정 거리의 마이킹을 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근접해서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프록시머티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이 저음 영역이 이렇게 부스트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자체에 수음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처음서부터 아예 그냥 보컬의 소리에 이 저음 영역을 그냥 필터링을 해요. 다 깎아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kHz에 약간 이렇게 너치 필터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Q 값을 솔직히 말해서 마이다스 콘솔 같은 경우는 Q 값의 범위가 좁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나오질 않지만 되도록이면 최고로 제일 좁혀서 Q 값을 선택도를 제일 좁혀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에 들으면서 제일 거슬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거슬리는 소리를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리고 좀 넓은 범위에서 2kg에서 5kg 넘어가는 이 벨 타입으로 잘라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듣다가 넓은 범위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듣기에 좀 거북한 소리, 그런 소리를 약간 줄이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전 보컬은 이런 식으로 다 잡아요. 자,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세팅할 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이 쪽 자르고 로 쪽 자르고. 그다음에 한 500Hz 정도가 가장 제가 듣기에는 가장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저는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만 이렇게 높은 소리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끓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소리를 조금 줄이는 편인데, 이런 것도 잡아주는 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잡아주고 있고요. 드럼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주파수 영역이 되게 넓어요. 퀵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벌, 하이햇까지 이 소리 자체가 전 범위 주파수 대역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치게 되는 드럼에서 가장 많이 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이햇, 그다음에 스네어, 그다음에 킥.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두들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면 가장 많이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킥 같은 경우에는 50Hz에서 100Hz 요 사이를 좀 부스트 시켜줘요. 그리고 1kHz를 약간 올려주고요. 요거는 뭐 절대적이진 않고요. 딱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 이제 플랫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스네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줘요. 좀 일반적이지 않죠. 지금 보면 1kg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그 찰랑찰랑한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마이크를 대고 밑에도 마이크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랑찰랑한 요 소리를 잡기 위해서 1kHz 올라갔듯이 요 범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버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잡히면은 어쨌든 간에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탑하고 버튼 마이크 중에 레벨은 탑이 더 커야 돼요.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탐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네어와 킥과 하이햇을 이제 많이 치게 되는데, 탐탐은 중간중간에 이제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뚱뚱뚱뚱 치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안 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으로 마이크가 유기돼서 들어가는 소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탐탐 할 때는 이제 게이트를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탐을 치기 전까지는 소리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게이트를 잡아주는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EQ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는 잡아줘요. 이제 플로어 탐 제일 큰 거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미들 탐. 그러니까 플로우탐보다는 조금 과하지 않게끔 미들탐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플랫하게 만들어주는데 때에 따라 틀려요. 저는 이렇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저음을 아예 잘라주고요. 이제 고음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배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컬 소리하고 비슷하게끔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편인데, 전 왜 이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50Hz 이하는 자르고요. 50Hz서부터 한 500Hz까지는 약간 부스트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km 이상서부터 약간 커팅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소리가 가장 뭐 단단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베이스 이렇게 뚱뚱 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보통 이제 베이스하고는 킥하고 좀 이렇게 EQ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 배합이 돼. 왜냐면 킥을 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베이스가 이제 묻어줘야 되는,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EQ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 하기 싫었던 강의였지만 왜 너무 주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정말 바빠요. 뭘 EQ를 내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세팅 해놓고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만져봐야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믹서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어떤 믹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잘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좀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좋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